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일까? 바쁘게 달려오느라 스스로에게 물을 틈도 없이 살아온 나날들이 있죠. 그런데 문득 여유가 생기고 삶을 돌아보는 시기가 오면 그 질문은 더 깊고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을 두드립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병 없이 살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그 누구보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신 것이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이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노후의 진짜 기준,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년에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인생의 7가지 가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루가 이어진다는 건 곧 인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침에 스스로 기상하고 감사함을 느꼈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젠 눈 뜨는 게 감사해요. 예전엔 생각조차 안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일어났다면 그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몸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정신도 또렷하다는 뜻이니까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내 삶을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루를 살아볼 수 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의 감정이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짓거든요. 마음이 감사로 시작되면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침이 왜 중요한가요? 아침은 재시작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오늘은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몸의 피곤함도 어제의 실수도 아침과 함께 리셋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이 리셋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67세 이명환 어르신은 위암 수술을 받으신 뒤 긴 회복기를 거치셨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서 해 뜨는 걸 본 날, 그분은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은 새벽 5시 30분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창문을 열어 공기 냄새를 맡는 것이 하루의 의식처럼 되었다고 하시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몸이 알아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새벽은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내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짧은 순간, 지금도 살아있고 또 하루를 내 식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실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상하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미국 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하루 감정 기복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눈 떴을 때 바로 핸드폰부터 찾지 말고 살아있음에 대해 아주 짧게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한순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그 자체로 인생의 내용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했다면 그 다음 확인할 건 바로 식사입니다. 스스로 밥을 차리고 맛있게 먹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절반은 잘 살아낸 것이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노년의 식욕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건강과 직결된 감정 반응입니다.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그 맛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신체 감각이 살아있고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식욕이 떨어지면 무기력이나 우울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는 말과 함께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식사는 감정과 연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신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은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편하지만 어느 순간 고립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는 나 혼자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피하게 되죠. 결국은 정서적으로도 다치게 됩니다. 이럴 땐 억지로라도 식사 시간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쁜 그릇에 담고 오늘 맛이 어땠는지 스스로에게라도 말해보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이 김치 오늘은 좀 시네. 밥이 맛있게 잘 됐네. 이런 혼잣말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뇌가 이 감각을 되살리고 마음의 활기를 조금씩 회복해줍니다. 이웃과 한 끼 식사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81세 김정숙 어르신은 혼자 사시다가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를 초대해 점심을 함께 먹어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음식 자랑도 하고 레시피도 공유하면서 주 1회 밥 친구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전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노년에 들어서며 같이 먹는 밥은 그 자체가 대화이고 위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건 감각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 뇌 자극이고 뇌 자극은 곧 정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 끼니를 대충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차례 드셔보세요. 그리고 혼자라도 드시고 맛있게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한 끼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나이가 몇이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생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 하루 밥 한 끼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대화의 가치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말들도 지금은 훨씬 더 마음에 오래 남고 때로는 그 하루의 감정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매일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면 훌륭한 인생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대화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때요? 이런 말도 정말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큰 위로가 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짧지만 깊은 말이 더 오래 갑니다. 가족과 나눈 말 한마디,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의 짧은 인사, 심지어는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나눈 단순한 말 속에도 삶의 온기가 담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나와 누군가의 감정이 부딪혔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느낌을 남겼는지, 그 대화가 내 기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런 잔상들은 우리 내면을 채워주는 자양분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힘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시니어 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대화를 나누는 노년층은 그 이하인 그룹보다 우울감과 고립감이 현저히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말은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묵혀두면 썩고 나누면 흘러갑니다. 70세 한성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하루가 너무 조용해져서 스스로 기력이 빠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하루에 딱 1명, 10분이라도 전화를 걸어보기로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몇 년간 연락 안 했던 친구들, 먼 친척들, 심지어 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에게도 전화하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 반응이 따뜻했고 생각보다 이야깃거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한성일 어르신은 그 전화를 계기로 다시 만나기로 한 친구도 생기고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말벗 봉사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분짜리 전화 하나가 나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데려왔어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화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듣는 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말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기술. 이게 노년기에 꼭 필요한 대화력입니다. 혹시 요즘 말을 덜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동네에서 마주친 분께 날씨 참 좋죠. 자녀에게 요즘 바쁘지?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내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값진 하루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의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건 곧 내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하루에 몸을 움직이고 돌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 몸을 깨워주는 일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든 가벼운 산책이든 의식적으로 몸을 깨우는 시간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지요. 이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지만 강한 시작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말에는 자기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밥을 챙겨 먹고 세수를 하고 약을 제때 먹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루라도 걸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기력감이 올라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마당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움직임이 곧 명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걷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생각이 한 방향으로 정돈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바깥에서 걸을 경우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 감정도 따라 움직입니다. 누워있을 때보다 일어설 때, 내려다볼 때보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사람의 기분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78세 박옥순 어르신은 팔과 허리에 무리가 와서 몇 년간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따라하기조차 어려웠지만 강사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숨 쉬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몸도 가볍고 정신도 맑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3번씩 요가 수업에 나가고 명상 시간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말씀이었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건 결국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돌보는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운동은 원래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꾸준함은 노년기일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작게 시작해도 몸은 그걸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피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시간은 단순히 건강 유지를 넘어서 삶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 하루 내가 내 몸을 의식하고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노년의 삶은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루를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꾸렸느냐? 이건 정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았다면 그것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아무 일정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처음엔 편할 수 있어도 점점 공허함과 무기력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목적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단 하나라도 내가 선택한 일정을 넣는 게 필요합니다. 산책이든 전화 한 통이든 동네 마트 가는 일이라도 그게 내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을 벗어나는 것인데요.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괜찮을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게 맞습니다. 남들 눈치보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용기가 오히려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주도성이 있다는 건 곧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일정표를 직접 만들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되죠. 단순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기, 정오에 라디오 듣기, 저녁에 창밖 보며 하루 정리하기. 이런 루틴이 쌓이면 삶의 구조가 생기고 감정의 기복도 줄어듭니다. 사회적 연결을 위한 외부 활동도 중요합니다. 활동성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기전이 있죠.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는 자극을 받고 마음은 덜 침체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65세 유은숙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한동안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시기였죠. 하지만 우연히 복지관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교육을 들으면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듣는 수업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정을 정하고 사람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일정표를 직접 손으로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계십니다. 외출이 있는 날은 미리 옷을 고르고 없는 날은 집안에서 할 일을 정리해 놓는 식으로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다시 내 손에 들어왔네요. 자기 방식대로 하루를 사는 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감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결정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다 해도 그 선택 하나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하루는 나를 잃지 않은 하루이지요.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웃는 일입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됩니다. 피식하는 미소든 기억 속 추억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든 그 자체로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웃었다면 노년을 아주 재미나고 행복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응이지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며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웃음은 생명력의 증거이고 즐거움은 삶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웃을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건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행동이 기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또한 관계를 지켜주는 도구이지요. 누군가와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그 사람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감정적 연결은 고립감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함께 웃는다는 것은 그 상황을 함께 즐기고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소통이 줄어들기 쉬운 노년기에는 더더욱 소중한 감정입니다. 82세 전영수 어르신은 젊었을 때 유머 감각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은퇴 후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우연히 옆자리 어르신과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을 터뜨리게 된 일이 있었죠. 그 순간 10년 만에 크게 웃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일부러라도 유쾌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예 교실이 그 어르신에게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웃음이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도 좁혀준 계기가 된 겁니다. 실천 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웃긴 영상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TV나 유튜브에도 시니어 유머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는 어릴 적 사진이나 추억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오래된 기억을 꺼내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과 예전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에게 재미난 일화를 꺼내보는 것도 웃음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웃었다는 건 그날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뜻인데요.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 짧은 웃음이라도 나왔던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면 그날은 이미 마음이 살아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이 내일을 조금 더 부드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루의 끝은 단순히 시간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순간이죠. 이때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지가 다음 날의 정신 상태와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인정하고 위로했다면 이미 대단하고 훌륭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기에 들어서면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동시에 하루하루가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죠. 오늘 하루 내가 나대로 살았구나.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깊은 힘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오늘 괜히 그 말을 했던 것 같아.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하루 전체가 후회로 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반성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후회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려보는 것이죠. 잘한 일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셔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붙드는 기둥이 되고 자기 수용은 노년의 회복력을 지켜주는 바탕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 회상이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좋았던 장면을 한두 가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즉, 오늘 하루 충분했다고 말하며 잠드는 밤은 그 자체로 정서적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75세 이숙자 어르신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면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우연히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겪으셨는데요.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짧게 적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자신의 하루를 더 관대하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그날 자신을 위로하는 문장을 한 줄씩 적고 계십니다. 오늘 나 참 잘 버텼어. 이만하면 멋지고 괜찮은 하루였지. 이런 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그날은 나쁘지 않아요. 잠들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짧게라도 말로 풀어내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 일기를 써도 좋고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이만하면 충분해. 이런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었다면 그날은 이미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위로하며 마무리하는 그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7가지 중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있었다면 그 하루는 분명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 드신 시간,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한마디, 몸을 움직이며 나를 돌본 시간,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낸 하루, 짧지만 웃을 수 있었던 장면, 그리고 잠들기 전 나를 토닥여준 그 한순간,
이런 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훌륭하게 살아낸 인생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아직 위 항목들 중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이막은 언제든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 안에서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고 대단한 인생이지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전해드리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